안녕하세요. 2007년 이명박 당선인은 부동산 220만호 공급을 약속했습니다. 2022년 윤석열 당선인도 부동산 250만호 공급을 약속했습니다. 두 당선인의 부동산 정책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투자자의 입장에서 당선인들의 정책이 비슷하다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정책주의 앞선 주가 사례를 비교하고 참고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제17대 대통령 선거는 2007년 12월 19일 수요일에 이뤄졌습니다. 선거 다음 날 건설주는 어떤 움직임을 보였을까? 그 유명한 이화공영 일봉 차트입니다. 대통령 선거 다음 날 이화공영은 오히려 마이너스 15% 하한가로 마감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는 이미 알다시피 올해의 대통령 선거 다음 날 신원종합개발은 아이러니하게도 30% 상한가를 쳤습니다. 어째서 똑같은 부동산 공급 확대 정책인데 이명박 정책주 이화공영은 하한가를 가고 윤석열 정책주 신원종합개발은 상한가를 갔을까? 그 해답은 지지율에 있습니다. 이명박 당선인은 득표율 48.67%를 달성했습니다. 그러나 경쟁자였던 정동영 후보는 득표율이 26.14%죠. 압도적으로 승리했던 겁니다. 이러한 결과는 이미 여론조사를 통해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겠죠. 대부분의 국민들은 너도 나도 이번에는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이 될 거야 라고 알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기다릴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까 대통령 정책주였던 이화공영은 미리 치고 나갔던 겁니다. 12월 7일까지 상한가를 치며 거침없이 천국의 계단을 밟아 나갔습니다. 그리고 12월 19일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죠. 따라서 한쪽 후보의 지지율이 압도적으로 높다면 시장은 기다릴 필요 없이 치고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누가 이길지 모른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지율이 비등비등할 때는 어떻게 될지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신도 모르죠. 그래서 중립기여를 받고 기다리면서 지켜보는 것입니다. 이번 대선은 정말 치열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48.56% 득표율을 달성했고 이재명 후보도 이에 못지않게 47.83% 득표율을 달성했습니다. 정말 한 끗 차이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윤석열 정책주 신원종합개발이 자신있게 치고 나갈 수 있었을까요? 강심장이 아닌 이상 가능하지 않죠. 간발의 차이로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면 상승하던 부동산 정책주들은 하한가로 직행할 겁니다. 미래를 가늠할 수 없는 불확실성이 상당히 존재하는 상태였다는 겁니다. 주식 투자는 설득입니다. 두 가지 예시를 들 텐데 차이를 느껴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첫 번째 예시는 2007년 대선 당시입니다. 이명박 후보가 부동산 공급을 확대한다는데 이화공영이 대통령 정책주래? 그래? 관심이 가는걸? 두 번째 예시는 2022년 대선 현재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부동산 공급을 확대한다는데 신원종합개발이 대통령 정책주래? 그래?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면 어떡하게? 할 말이 없어지죠.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007년 이명박 당선인은 220만 호의 부동산을 공급하겠다고 밝혔고 2022년 윤석열 당선인도 250만 호의 부동산을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왜 대통령 정책주는 2007년에는 대선 전에 날아갔고 2022년에는 대선 후에 날아가는 중일까? 그 이유는 지지율 차이에 있습니다. 이명박 당선인은 2위 후보보다 지지율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반면에 윤석열 당선인은 2위 후보와 지지율이 비슷비슷했습니다. 따라서 이명박 정책주는 대선 전에도 확실했습니다. 반면에 윤석열 정책주는 대선 전에는 불확실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정책주는 2007년에는 대선 전부터 줄곧 상승했고
2022년에는 대선 직후부터 상승했던 것입니다. 주식시장이 재미있는 점은 같으면서도 살짝 다르다는 점입니다. 주식시장은 매일 똑같은 일들이 반복되지만 디테일하게는 매번 다릅니다. 대통령 선거라는 황금 이벤트로 대통령 정책주가 크게 상승한 건 이명박 당선인 때와 윤석열 당선인 때나 똑같습니다. 하지만 2007년에는 대선 전에 시세가 나왔고 2022년에는 대선 직후에 시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재미있죠? 그렇다면 이화공영은 도대체 얼마나 상승했던 걸까? 얼마나 유명했으면 지금까지도 대통령 정책주라고 하면 가장 먼저 회자되는 종목 중 하나일까? 기준점을 어디로 잡느냐에 따라 상승률이 달라지는데요. 횡보하던 15,000원을 기준으로 잡으면 무려 4배 올랐습니다. 그리고 더 이전에 5,000원을 기준으로 잡으면 무려 12배 올랐습니다. 2-3배만 올라도 상당히 많이 올랐다고 여겨지는데 4배, 12배 오른 건 정말 대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현재도 10배씩 오르는 템버거 종목들은 매년 나옵니다. 그에 비하면 신원종합개발은 저점 대비 2배 오른 상태입니다. 과연 신원종합개발이 이화공영의 화려했던 지난날을 재현할지, 자기 자신만의 길을 새롭게 개척할지 지켜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현재 이화공영의 주가 상태는 과거 2007년 대선 때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초급등 오버슈팅하고 쭉 주저앉았을 것 같지만 의외로 잘 버텨주었습니다. 시가총액은 1,400억 원입니다. 주택 공급을 늘리면 건설사의 수주량도 증가합니다. 이는 곧 호실적으로 연결되죠. 수주량이 증가하면 곧 실적도 증가하겠구나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럼 내가 투자한 건설사의 수주량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을까? 건설회사는 이렇게 공시에서 수주 상황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조금 귀찮은 걸 감수하고 사업보고서를 열어보면 내가 투자할 회사의 수주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원종합개발은 여러가지 아파트에 대한 수주를 받았습니다. 아파트 이름을 가린 별표의 개수가 각기 다른 걸로 보아 구별되는 다른 아파트라는 걸 알 수 있죠. 이런 식으로 건설사의 수주량을 확인하면 됩니다. 수주는 실적으로 연결됩니다. 참고로 건설업은 공사기간이 길기 때문에 금리의 영향을 받고 이번에 대통령 정책주로 건설사가 움직였던 걸 보았듯이 정부의 정책에도 크게 영향을 받는 산업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도 과거의 성장 시대를 지나 이제는 저성장 시대로 진입했는데요.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건설 산업도 저성장의 성숙 단계에 도달한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HLB가 UN 산하기구인 UNGC에 가입했습니다. UNGC는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등 10대 원칙을 핵심 가치로 지정해 기업의 실천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HLB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UNGC에 가입했다고 합니다. 세 줄 요약입니다. 2007년 이명박 당선인은 220만 호의 부동산을 공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2022년 윤석열 당선인은 250만 호의 부동산을 공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화공영은 대선 전에 상승했고 신원종합개발은 대선 후에 상승했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